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종목들 실적 공개 후에 좀 약세 보이는 그런 패턴이 좀 있죠. 오늘 뭐 미국 기업들이라든가 어제 나왔던 뭐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실적 다음 날 징크스 이 흐름을 좀 깨지 못하는 모습이었고, 또 고용지표 앞두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지정학 이슈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감도 좀 매도가 나오게 되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외국인들은 이제 코스피는 관망하고 코스닥은 이제 매도하고 하면서 양상 좀 엇갈렸다라기보다는 좀 차이가 있는 그런 매매를 보였고요. 뭐 화장품, 금융, 방산 이런 종목군들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 중에서 일부만 올라가서 오늘 뭐 전체적으로 업종이 다 올라갔다 이렇게 보기는 애매하고, 선택적으로 그냥 종목 장세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이 밀렸다가 우선 이제 미증시 자체가 빠진 데다가 특히 나스닥이 오늘 되게 많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군들 보통 시장이 빠질 때 빅테크 중에 한두 개 정도는 지수 방어 역할을 하는 그런 종목들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은 일제히 다 빠졌죠. 그래서 투자들이 이거 혹시 추세가 좀 깨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좀 하게 된 게 있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이 1차적으로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대선이 초박빙으로 가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기는 쪽으로 한동안 갔고, 그런데 해리스가 어느 정도 또 따라잡는 모습이 나와서 지금 경합주에서 초박빙이다. 그리고 이제 뭐 사전투표는 원래 이제 그 진보 쪽이 좀 잘 나오는 편이니까 사전투표 결과는 뭐 해리스가 이긴다 이건 당연한 거긴 한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초박빙이다. 그러면 어느 쪽 트레이드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시장이 방향보다는 좀 급락하는 종목도 나오고 막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신중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또 뉴스들도 잘 보면 그 긍부정이 섞여서 나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수출 10월 수출이 증가됐는데 뭐 반도체 자동차 수출이 되게 좋았다더라 이런 내용이 있는 반면에 메모리 가격, 특히 이제 낸드 가격이 고정가 기준으로 급락했다더라 이런 보도가 또 나왔거든요. 이게 삼성전자 거의 뭐 돌아서고 막 이런 시도 나오다가 저 뉴스 나오면서 밀린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재료들도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경계하게 되죠. 주말이라는 또 일정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란이 미국 대선 전에 이라크 영토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한다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알려졌거든요. 근데 이게 대선 전이면 어쩌면 주말에 이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안 한다더니 하나 보네. 뭐 약속 대련이었던 거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했던 투자들에게는 조금 경계하게 되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뭐 기술주 밀린 것들 이외에도 고용지표, 또 저는 고용지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ISM 제조업 지수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지표들이 줄줄이 나오게 되니까 이거 봐야 될 것 같다. 아무래도 금리가 변동성을 보이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될 거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봐야 된다. 이런 경계감도 좀 시장이 올라가기보다는 좀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코스닥 대형주가 되게 약했거든요. 보시면 뭐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이런 종 HLB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대형 제약주로 분류가 되는 종목군들이 3천당 제약을 제외하고는 되게 많이 빠졌어요. 예, 그래서 이게 지수의 발목을 잡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지수가 빠지면서 이게 알테오젠이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인데 이게 빠지면 추세가 깨진 거 아닌가 이런 걱정.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전통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연말 가가면 매도하잖아요. 이 뭐 양도세 이슈 때문에 대주주 명부 등재 피하려는 매도가 나오곤 하죠. 그래서 혹시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도 영향을 준 거 아닌가? 그러면 향후에 코스닥이 더 밀리는 게 시작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일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올해 예탁금이 증가되지도 않았고 뭐 시세가 터진 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이전보다는 양도세 관련 매도 물량이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시기적으로 이게 작년에 보면 딱 11월 시작되면서부터 개인들 물량 나오면서 이제 물량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그때인가? 이런 걱정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에 있는 어떤 종목군들이 유난하게 좀 밀리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특징주로는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에 올라갔다가 또 밀렸다 했는데 이게 계속 21선에서 이제 저항이 되고 있거든요. 21선 저항에서 끝나고 장중에 돌파했다가 종가로는 그 아래로 끝나고, 이게 좀 반복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오늘 급기야는 이제 5일선 아래로 그러니까 월화수 목까지는 5일선 위에서 끝났는데 금이 이제 5일선 밑으로 내려와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서 말씀드린 뭐 낸드 가격도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원래 실적 발표하면 그때 즈음에서 잠깐 기계적으로 나오는 매도 물량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매도 물량 대비 매수가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막 지분이라든가 이런 이슈로 또는 큰 시세에 나왔던 종목군들이 좀 갑자기 뉴스 하나 뜨면서 급락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고려아연 그러고 금양 그러고 한미사이언스 그러고 이런 종목군들이 자꾸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게 급락이 되면 급락 자체도 문제지만 이런 종목 한번 빠지면 단타 매수가 엄청 들어가요. 단타 치러 들어간다고. 그럼 이제 거래대금 또 잡아먹는 그런 현상을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도 일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주들이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거 금융주 보시면 신한지주 같은 경우 121선에서 튕겨서 올라가는데 어제 그 선 아래로 내려갔었는데 오늘 바로 복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금융주라든가 이런 쪽이 움직였다라는 거는 제가 뭐 가끔 표현드립니다만 이제 인버스 같은 느낌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들이.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게 좀 경기에 대한 확신, 우리 경제 강세에 대한 확신이 없는 좀 불안정한 장이 이어지고 있었구나, 이걸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주가 올라온 건 좀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GM하고 차트 비교해드리면서 우리나라 자동차주들이 미국 자동차주에 비해서 못 올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계속 뭐 못 오른 상태가 될지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근데 일단 오늘 올라갔는데 뭐 바닥에서 이거 올라간 거 가지고 뭐 의미를 부여하기는 애매해서 추세가 계속 잡히는지는 돌아오는 주에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는 거의 관망이죠. 뭐 저 정도면 거의 관망이고, 코스닥은 이제 매도를 했는데 어제하고는 좀 반대된 게 있어서요. 어제는 외국인들이 대형주만 팔고 중소형주는 샀잖아요. 오늘은 대형주는 샀어요.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는 매도하고 이렇게 이제 바뀌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에 좀 일관성이 없긴 하죠. 근데 어쨌든 조금 그나마 뭐 오늘 위안을 좀 삼자면 외국인들이 선물은 안 팔았다. 그리고 개인이 풋을 종가 상태로 매수로 끝났다. 요거는 이제 조금 주목해볼 만한. 근데 이제 규모가 워낙 적어서 뭐 이렇게 대단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부여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기관이 원래 11월 초반 중만 넘어가면 이제 금융투자가 매수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늘은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매수로 또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기관 쪽은 매도 우위를 일방적으로 계속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요거는 또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은 외국인들이 오늘 다시 삼성전자 매도, 1250억 원 정도, 우선주 포함하면 한 1300억 원 이상의 어떤 매도를 삼성전자에만 집중을 했는데, 순매도 2위가 아모레퍼시픽 200억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은 매도 쪽에 진심이었던 날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러고, 또 그렇다고 매수도 보면 순매수 1위가 420억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외에도 보면 업종별 특징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2차전지 계열의 종목군들이 좀 담겨 있는 게 특징, 이 정도가 있었고, 그 외에는 뭐 이렇게 딱히 뭐 업종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 뭐 방산주? 그러니까 방산주하고 2차전지가 매수 종목에 조금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 다음에 여전히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는 좀 매수했다. 이런 것들이 좀 약한 특징. 근데 규모가 크지 않아서 이렇게 의미 두기 좀 애매하고, 기관이 그동안에 삼성전자 매수해왔고, 제가 이제 어제 차트에서 보여드리면서 기관 투자들이 그동안에 삼성전자를 끌어왔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근데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적 발표 딱 나오면 기계적으로 그 시기에 맞춰서 나오는 매도 물량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물량인지 좀 봐야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기관은 연말로 갈수록 일단 매수하다 배당락 딱 되는 날부터 매도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일단 매수로 다시 돌아설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특히 삼성전자는 좀 다른 의미가 있어서 좀 봐야겠습니다. 그다음에 매수 쪽은 뭐 2차전지 역시 2차전지 좀 매수 있고, 그다음에 금융주 일부 정도. 근데 그 외에는 뭐 이렇게 업종별 특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동안에 제약 쪽 매수하고 그 중심에 알테오젠이 있었잖아요. 근데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 이런 것들이 매도로 가 있고, 주성 엔지니어링이 매수 1위예요. 그리고 이제 뭐 HPSP도 오늘 뭐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매수, 그다음에 뭐 파크 시스템, 동진 세미캠, 그러니까 반도체 중에 일부를 좀 담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 외에는 뭐 YG 담은 거 정도? 그럼 뭐 이렇게 업종별 큰 특징, 그동안 제약주 중심으로 담았는데 그게 Y가 되면서 다른 종목 일부를 좀 담는 모습이었고, 기관은 그 제약, 엔터, 반도체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뭐 이렇게 두드러지게 특징은 반도체는 좀 계속 담은 것 같아요. 근데 제약은 매도 쪽에 조금 더 있었고, 그 다음에 게임주들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저 아래 순위로 내려가서 보면 게임주들이 조금 더 있었거든요. 그래서 게임, 반도체, 엔터, 2차전지 일부 뭐 이런 형태를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뭐 요약을 해보면 이제 미국 고용지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비농업 일자리 기준으로 10만 명 초반, 실업률은 어디는 4.1, 어디는 4.2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내리겠구나 이런 확신을 줄 정도
정도 나오면 될 것 같고, 우리 입장에서 사실 ISM 제조업 지수에 관심이 더 가죠.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이 중요한데, 왜냐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하고 연동되는 게 수출 데이터고, 수출 데이터하고 연동되는 게 ISM 제조업 지수거든요. 그래서 근데 금리 인하하고 2달 지나면 ISM 제조업 지수가 턴을 해요. 예, 그런 징크스가 과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지 이후에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빅테크주들이 실적 발표 이후에 대체로 좀 약했어요. 예, 그런 패턴을 보이는데 이거 시장에 좋은 신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오늘 뭐 마감하고 나서는 인텔은 빅테크는 아닙니다만 이제 인텔이 올라가고 아마존이 움직이고 했는데 애플은 좀 약간 밀렸죠. 근데 어쨌든 빅테크가 일제히 빠지는 모양은 별로 시장에 좋은 시그널이 아닙니다. 요거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이 좀 갇혀 있죠. 좀 갇혔다기보다는 후반에 좀 안 좋아서 코스피는 이제 빠져 있고, 종목들도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21선에서 막혀 있듯이 좀 시원스럽게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어쨌든 빅테크 실적도 지나고 중요한 지표도 끝나고 미국 대선도 그냥 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때쯤 돼서 이제 다시 종목들 중에서는 이제 시장을 좀 주도해 나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 알테오젠이 좀 3일 연속 빠진 건 되게 특이한 현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장주에 좀 균열이 생겼다라고 봐야 돼서 이럴 때 알테오젠 자체가 다시 회복이 되거나 아니면 빠르게 수습하는 대장주가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코스닥이 좀 이상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그 글로벌 반도체주 최근 2주 동안의 추세를 좀 비교를 해봤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삼성전자가 1등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 올라가고, 근데 나머지는 각도가 TSMC 오늘 주가가 포함이 안 된 이 HTS에서는 이게 안 떠가지고 이제 포함이 안 돼 있는 건데,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최근에 추세는 가장 좋고, 해외 쪽에서 TSMC, 엔비디아, 마이크론테크는 좀 눌리고,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기간 동안에 플러스 상태인 종목은 사실 삼성전자 플러스라고 하기엔 좀 그렇긴 한데, 제일 낮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것도 그렇고 이제 인텔이 또 오늘 많이 올라갈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증시에서 약간 많이 빠진 종목 쪽으로 좀 중심 이동이 되고 나머지는 좀 부진하게 눌리고 해서 좀 수급이 분산되는 건가? 이런 현상인 건가? 이것도 우리 증시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서 향후에 이 구도도 계속해서 추적을 좀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또 자세한 건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또 꼭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